들어서 자, 내가 30포기씩을 심고 싶은데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자기는 크니까 15포기만 심고 그 삽주 같은 경우에는 작으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100개를 심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귀가 세력이 엄청나게 입이 큰데 굳이 그거를 많이 심지 않아도 돼요. 키도 좋고 체중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나물이라던가 약으로 가지고 테마를 잡아서 정원의 밑을 구성할 수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들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생리생태나 그 나물의 용도들을 좀 알 때 이게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배합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대부분 죽는데 이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고 뭘 하다 보면 그룹이 돼요. 근데 그 그룹을 제일 쉽게 찾는 건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내가 산나물이 많고 이런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습도가 달라요. 계곡에 있는 습도, 그 다음에 옆에 습도, 그 다음에 건조한 습도. 그것만 보고 그런 그 습도가 있는 그룹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뭔지. 그렇게 딱 해서 추려내다 보면 그룹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그룹을 내 정원에다가 적용을 할 때 아주 근사한 산나물 농원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앞에처럼 단식을 하는 정원들의 문제점이 한 가지만 심는 정원들은 항상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 정원이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질 않고 뭐냐면 펴버려요. 봄에는 꽃이 좀 폈다가 여름이면 가물고 여름이면 가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그 정원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정원들을 관리하면서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이제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나무, 꽃하고 이런 거를 그냥 종마상에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심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네. 근데 거기에 혼식으로 갈 때는 그 특성에 맞는 거를 그 힘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섞으면 얘는 사라져요. 쟤들이 힘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힘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는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정원에서 좀 심었으면 하는 그런 식물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메리골드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충국. 굉장히 꽃이 오래 피고 좋은 아이인데 꽃 중에서 꽃이 오래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한 꽃이 나와서 오래 있는 것. 한 꽃은 빨리 죽고 꽃대가 긴 게 있어요. 아스틸베 같은 노루우즘은 꽃대가 굉장히 길어서 밑에부터 피면서 계속 위로 피죠. 그런 게 있는데 메리골드라던가 아니면은 곽꽃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백일홍 같은 애들은 꽃이 펴서 오래 있어요. 이 애들은 기능성으로 쓰는 아이들이에요. 꽃이 오래 피는 거. 오래 피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꽃에서 빨리 지는 애들은 식물이 절대 거기다 기능성을 안 넣어요. 그냥 꿀새만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뭐를 해주냐면 벌이 이 꿀만 뽑아가면 끝. 그 사이에 수분 수정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꽃이 몇 달씩 피는 애는 꽃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수분도 많고 흡수가 잘 되는 조직이라서 꼭 벌레가 와서 꽃잎을 다 먹어버려요. 꽃잎을 싹 먹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방어물질을 꽃잎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충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방어물질이 뭐냐면 벌레를 죽이는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메리골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먹이니까 날아와서 그 충들이 와서 그걸 다 먹고 나면 뭐가 되냐면 암수술이 다 죽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입에다가 독을 넣고 제가 전문가 과정을 하거나 이럴 때 첫 번째로 방문을 하는 게 대부분 제가 공부를 했던 선생님 댁을 좀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원들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꽃을 심어 놓은 게 몇천 평 정도 돼요. 우리나라 꽃들을. 근데 그 몇천 평에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분, 따님하고 아드님이 뭐를 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심어 놓은 꽃을 따서 그걸 꽃차로 해서 팔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서 판 꽃차 판매량이 3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쁘고 이런 정원이지만 그 정원에 있는 꽃을 따서 팔을 때 뭐가 되냐면 굉장한 소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원을 갖고 이쁘지만 자제분들은 뭐를 가지냐면 경제적 자유를. 그래서 남들은 꽃을 심고 이러는 것에 예를 들어서 충 같은 거 잡을 때 메리골드 같은 거 쓰면 벌레가 실질적으로 거의 안 접근하네요. 네, 농작물 심는데 거기다 메리골드 쫙 심어 놓으면 충이 안 들어오는데 딴 사람들 보기에는 뱀이 안 들어온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죠. 달마시안인가? 아무튼 또 그게 대충곡이라고 그러던데 달마시안? 아닌가? 메리골드하고 또 금송아인가요? 금자나? 금자나도 그런가요? 금자나는 딱히 어떤 용도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건 국악과의 식물이걸랑요? 금자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목적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원의 규모가 조금 커지고 이럴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인 식물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메인 식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국화 같은 거나 산국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화나 산국은 뭐냐면요, 꽃시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고가의 꽃들이에요. 그래서 꽃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 꽃을 따서 파는 일도, 제가 재작년에 영부인께서 감국 베개를 만들고 싶다고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산림청에다가 서해안에 있는 감국을 좀 따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키로당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감국이? 네. 여기 시골에 해변가나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요. 꽃시장도 커요. 근데 정원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적을 때는 뭐냐면 내가 보고 즐기고, 조금 커지면 가족들한테 꽃차를 나눠주거나 가족들한테 건강차를 나눠주는 거고, 그 규모가 넘으면 시장으로 나가는 거고. 나는 놀란 게 인터넷에 내가 메리골드 씨를 살라고 쳤더니 여기 문어리에 메리골드 씨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우니까 내가 가려고 했더니 더 가까워. 여기 바로 옆에 도장이야.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씨를 팔아요, 전국에. 그래서 나 또 얼마나 큰 정원을 갖고 씨를 하나 했더니 우리 집밖에 안 해. 네. 그런데 거기서 씨를 전국으로 택배를 월요일 목요일 그렇게 보내. 시장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한 40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린 그래도 500평인데 그 집에서. 근데 뭐 씨가 그래서 나는 뭐 대단하게 꾸며놓은 줄 알았어. 진짜 벌벌이 없이 그냥 툭툭툭툭 심어놨는데 무리 씨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전국으로 시장사를 해요. 근데 아까 노루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8가지를 함께 한 장소에 8가지를 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농장은 400 곱하기 8이니까 3,200평짜리죠. 그냥 한 가지로 노루종을 쫙 심었어도 그 사이에 다른 식물이 심어진들 생리적인 장애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8가지를 심으면 이것을 다 제대로 받는 것은 예. 꼭 보면 예. 그래서 바빠요. 전국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근데 금자라가 선생님, 네. 제가 그 수녀님을 모시고 네. 홍도를 갔는데 네.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그 독일에 계셔갖고 비센트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시거든요. 근데 금자라가 그렇게 위장병이 좋다라는 거를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꽃은 야경에서 출발했다. 그런가 봐요. 모든 꽃은. 네. 그런데 지금은 야경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약성도 잃어버리고 뭘로만 갔냐면 육종이나 이걸 조작을 통해서 이제는 색만 간 거예요. 색만. 기능성은 다 잃어버려. 기능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적으로 기능성이 메리골드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노란색이 벌레를 잘 쫓아요. 지금 붉은색들이 많죠. 뭔가 굉장히 노란 붉은색 프렌치라 메리골드더라고 노란색이. 근데 노란색 계열은 정말 실질적으로 벌레를 잘 쫓는데 그게 귀여워. 붉은색 계열은 벌레를 잘 못 쫓아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메리골드를 꽂았던 이유는 뭐냐면 정원에 꽃이 오랫동안 펴 있으면서 쉽게 내 농장 뚝에다가 메리골드를 쫙 심어 놨는데 남들이 보니까 와 꽃밭이 이뻐.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심었던 이유는 벌레 오지 못하게 원래 목적은 벌레 오지 못하게 심었던 것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눈 좋게 하는 약에 걔를 수제해서 많이 써요. 시력 개선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저 메리골드가 갑작스레 부상을 해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 가치 자체가. 그래서 정원을 조그마한 거를만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를 가지냐면 방문객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 이렇게 놓고 테이크아웃으로 한 1,000평 정도 된다면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꽃들을 일부 꺾어서 절하로도 팔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꽃을 따서 말려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씨앗을 따서 말릴 수도 있어요. 저희 하우스가 300평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년에 얻는 수익이 몇 억을 얻어요. 그러니까 몇천 평 이런 개념이 사실은 필요 없이도 농업들을 자기가 알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은 잘만 꾸며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서종에서도 보면은 TV에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정원 조금 이렇게 집 져놓고 이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수도 되게 작아요. 정원이 한 150평?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돈 받고 커피 팔고 이러는데 입장료가 한 6, 7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더 그림 얘기하시나 보다. 더 그림. 몰라요. 많이 찍고 그래. 온실도 요즘 좀 만들었고, 산 밑에 이렇게 뒤에 수로가 흐르고 앞에 정원이 좀 있고. 150평은 아니지. 더 그림 같은 경우도 1,000평 이상 될 텐데. 아니었어요. 유명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예상외로 정원 하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꾸며내고 굉장히 재밌는 성과들을 거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디자인은 뭐냐면 그냥 전형적인 전통적인 일본식 그냥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정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1,000평을
아까 저기 있는 산나물 디자인으로 갖고 천평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거를 길 옆에 땅을 길 옆에 아무 국도변이건 뭐 상관없어요. 길 옆에 내가 저 천평을 갖고 정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나무를 뜯어 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천평 정도면 굉장히 디자인 예쁘게 낼 수 있어요. 정말 와나는 디자인 모든 걸 다 그 안에다가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나물과 거기서 나오는 약초와 커피만 팔아도 생활하거나 이런 곳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원 규모가 부처드가능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한 시를 먹여 살리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의 규모가 5,000평. 그러니까 5,000평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몰려들고 식물 어느 정도 한 사람들한테 부처들가는 몇 번 안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안 갔다 왔고요. 참고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한 번도 못 나간 사람이라서 예 정말요. 내가 공부한다고 외국 일본이나 이런데 가서 공부 좀 하고 온다 그러니까 나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한국 걸 다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뭘 외국어냐? 네 거도 모르면서 뭘 나가서 뭘 보고 오냐면 네 거부터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나간다 그럴 때 뭐라고 안 할게. 일단은 네 거부터 알아. 그래서 저는 꽃을 배우러 비행기를 타려다가 못 탔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내 거를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내 거를 알고 제가 지금 외국 거를 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쳐갖고 봤던 게 뭐냐면 구글어스하고 로드뷰. 구글어스하고 로드뷰를 딱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색이 어떤 정원에 또 정원을 다 봐요. 나무를 싹 돌려서 보고 디자인을 다 볼 수 있어요. 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내가 어느 일본의 어떤 수목원, 외국의 어떤 수목원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그때 간들 사실 정원을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구글어스만 봐도 정원을 이해를 하니 저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정원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짜? 제가 그 집을 축소시켜 놓은 건데 봤어요. 이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아래 텃밭이 있고 여기 2층에 텃밭이 있고 여기가 대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침목이 이렇게 깔려져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느티나무를 이제 제거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제가 자르고 있어서 좀 무서웠던 게 겨울에 잘라도 되나. 인터넷에 감정은 겨울에 하는 거라고. 아니요. 겨울에 상관없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정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소나무들이에요. 이게 소나무들이고 밑에 이 복숭아배 이거 다 아들이 지금 자기가 심어놓고 시원찮으니까 뽑까 지금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일단 두고 보자. 근데 여기도 사과나무가 이렇게 2개, 3개. 여기 사과나무 하나 있는 거는 소나무 때문에 거의 다 시들시들 죽어가요. 자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선자격인지 꽃자격인지 모르겠고. 자두. 원래 여기에 이만한 자두나무, 보리수서부터 오가피, 5만 종류 다 했던 거 다 잘라버렸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침목이 있으면 여기 이제 차를 여기만 세우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 봄나무가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산나무를 막 다 심고 싶어요.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여기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내 꿈 같아서는 아까 쉼터 여기다가 정자 같은 거 그건 뭐라 그러지? 파고라 뭐 파고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하고 싶고 잔디는 그냥 이렇게 좀 더 줄이고 여기다가 꽃밭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여기는 어차피 그것들만 다 산나물들만 산나물만 자라는 데니까 있으니까. 잔대, 취, 뭐 여기 능계승마 여기는 곤드레 없는 거 없어요. 네. 여기까지 다 퍼져나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정원을 가지고 한번 모델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요거 이제 또? 끊깁니까? 뭐 아니면 그게 없어요? 배터리하고 문제가 있어요.